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전 중개사법. 이 앞에 배운 거 한번 봐봤어요? 복습했냐고. 전혀 무반응이요. 그래서 그날 배운 거 조금 한 번 정도는 봐주셔야 돼요. 한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나갔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몇 페이지 들어갑니까? 21쪽 3장. 사무소하고 결격 사유. 이것이 오늘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면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했습니까? 안 했죠? 예, 그래서 이제 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야 이제 등록하러 가는 거거든요. 등록을 해야지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보면은 그 등록의가 나와 있어요. 등록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록이란 말이 뭘까? 이것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의가 몇 줄이 나와 있어요? 세 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몇 페이지인지도 몰라, 지금. 21페이지. 21쪽입니다. 자, 다 읽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맨날 읽어도 몰라?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행정 처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허가란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인가는? 다 들어봤어요? 네. 그럼 등록은? 이제 허가나 등록이나 이제 비교하면 이거예요. 우리 중개업 역사를 보면은 옛날에는 신고만 하고 영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아서 영업할 때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등록입니다. 근데 이게 행정관청에 옛날에는 중개업하려면 관청에다 중개업하겠다고 신고만 하고 영업했다고. 근데 이것이 이제 허가로 바뀌었어요. 이 허가로 이제 1984년도에 바뀌었는데, 했다가 이제 1999년 이후 지금까지 등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등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아주 간단해요. 자,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상대적 금지를 해제한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상대적 금지를 뭐 한다? 해제. 그럼 금지란 말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럼 해제란 말은? 하라. 그럼 어떤 사람만 중개하라? 허가를 받은 사람만 중개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뭐 한 사람? 등록을 한 사람만 중개업을 하라.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등록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중개업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렇죠? 이게 허가에서 이제 등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99년 이후로 지금까지 쭉 등록입니다. 중개업하려면 이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오늘 이거 배운 거예요. 어디로 등록하러 갈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것이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건 공통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걸 풀어준다.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건 공통점이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 허가 같은 경우는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 아니 재량행위. 정확하게 말하면 기속재량입니다. 재량행위고 이 등록은 기속행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기속이나 재량이냐 이런 단어가 자주 나와요. 재량.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개업 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해. 그럼 허가 관청에서 일단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어요. 허가 관청은 재량권이 있다고. 근데 지금 등록이죠? 그럼 우리가 중개업 하겠다고 등록을 신청해요, 안 해요? 하요. 그러면 등록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반드시 해줘야 돼. 요건을 갖추면. 물론 이제 요건 안 갖추면 안 해주지. 뭐 투기바람이 분다 해서 안 해줄 수는 없고, 그죠? 그러니까 중개업소가 너무 많으니까 안 해줄 수는 없어.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원 밑에다 사무소 내겠다 그러면 관청에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돼. 그럼 관청에 재량이 있어 없어? 없어. 없는 것을 뭐라 해요?
기소. 재량권 있는 것을 재량. 개념 잡았어요? 네, 앞으로 이제 기속이라는 단어랄지 재량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허가가 더 좋아요? 등록이 더 좋겠어요? 등록이 좋죠. 왜?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을 때 여기서 중개하겠다고 해줘야지. 그죠? 그리고 이제 허가제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허가증을 갱신을 해줬어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주기적으로 갱신하잖아요. 갱신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때는 허가증 갱신 제도가 있었어요. 허가증 갱신. 이 갱신을 해야만이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등록증 갱신이란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등록을 해놓으면 언제까지 효력이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또는 폐업할 때까지 또는 등록 취소 당하기 전까지 효력이 그대로 지속이 돼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갱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허가가 좋아요? 등록이 좋아요? 등록이 좋아요. 이게 풀어준 거예요. 풀어줘.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비슷한 내용은 둘 다 상대적 금지를 풀어줬다는 건 공통인데 약간 관청으로부터 완화시켜준 제도가 등록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려면 그냥 해야 돼요? 등록을 하고 해야 돼? 등록을 하고 해야 돼. 이제 우리가 이 단어는 이제 어떤 요건을 갖춰서 등록할 것인가, 어디로 가서 등록할 것인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등록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사장 되려면 이제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배우는 파트가 이 파트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의의에서 책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 후단.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뭐 한다고 나왔어요? 거기에 몇 적으세요?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중개업을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사람만 하라? 허가나 등록을 받은 사람만 중개업을 하라. 금지를 해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거기다 몇 적으세요?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학문상 뭐에 해당된다? 허가. 그러니까 허가하고 성격이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허가하고 성격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허가나 등록이나 비슷한데 약간 완화시켜 준 거, 풀어준 형태가 등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개업하려면 이제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등록의 개념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자, 그렇죠? 그럼 이제 등록하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워갈 겁니다. 배워갈 거고 이제 등록 이해되셨어요? 예, 자 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등록 절차가 나와 있어요. 등록 절차 2번에 보면 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7번 한번 보세요. 이 등록 절차를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등록 기준 요건을 갖춰서 같은 말이에요. 법의를 해서 그 다음에 등록 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등록 관청에 등록을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신청할 때는 그냥 갑니까? 고비서류 제출해야 되겠어요? 고비서류. 그래서 이제 서류를 검토를 합니다. 고비서류 제출하면 서류를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줘요. 그럼 등록을 해주고, 그럼 등록 처분을 받으면 바로 해야 됩니까? 또 뭘 해야 되겠어요? 또 뭘 해야 되겠죠?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등록 받고 나서. 등록증을 받아야죠! 아주 좋았어요.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등록증 받기 전에. 그걸 해야지. 실무교육?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주 컨닝의 대가다. 아주 좋았어요. 그건 좀 이렇게 보험을 들어야 돼요. 이제 사고 터지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소 사장을 개업공인중개사로 했죠.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상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보험을 들어야 돼. 이걸 업무보증이란 말로 써요. 무슨 보증? 보험 드는 거예요.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되고, 이제 보증을 설정을 해야만이 등록증을 줘.
이게 보험을 안 들면 등록증을 안 내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되고, 그럼 이제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등록증을 겨우 받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야지. 어디다 걸어야 돼? 벽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 계셔야 돼요? 잘 보이지 않는 거? 왜? 잘 보이는 곳 게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업무 게시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등록 절차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배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오늘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흐름 이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흐름, 당연히 알아야 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잘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록 신청은 누구만 가능하냐? 이제 이것부터 공부할게요. 누가 신청할 수 있겠어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란 건 우리가 이 앞에 개념 배웠죠? 어떤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했어요? 자격을 취득한 자. 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리고 법인도 가능해요. 무엇도 가능하다? 법인. 자, 이 두 사람만 등록이 가능해요. 이분들만 등록이 가능해.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가 자격증을 가지고 이 앞에 취업한 사람을 누구라고 배웠어요? 소속 공인중개사. 기억나요?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등록을 할 수 있을까? 또 이 문제 제기되죠. 등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 왜? 자격증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그냥 이 앞뒤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루 나온 것하고 안 나온 것 차이가 이거 딱 보면은 너무 좀 신선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할 수가 없어. 왜 등록을 할 수 없냐?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 가지고 있죠, 지금? 근데 등록을 못 합니다. 왜 못 하냐면, 좀 오늘 배우겠지만, 이중 소속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B라는 소속공인중개사 취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등록을 해버리면 비개공으로 바뀌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등록하면 여기서는 사장이고 여기서는 직원이 되잖아요. 이걸 이중 소속이라는데 이걸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분이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만둬야 돼. 여기를 일을 그만둬야 된다고. 그러면 그만두면 소속 공인중개사입니까? 그냥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등록이 돼.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한다 그러면 이 지문은 틀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로지 자격증 가진 사람하고 법인만이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는 그 변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죠. 올해 이제 사법고시 마지막 시험 봤는데 최종 55명 합격시켰어요. 이제 사시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제 로스쿨로 다 대치가 되는데 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그 사람이 등록할 수 있을까? 그 법률 전문가들인데.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개설 등록해서 중개업할 수 있냐? 이 문제죠. 있어? 왜? 어디서 들은 것 같아? 아니, 안 돼요. 그렇죠.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편법으로 하는 거고, 변호사는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도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개업하려고 예를 써요. 근데 안 돼. 옛날에도 한번 소송 걸어서 졌어. 그래서 이제 이분들 법무사도 마찬가지. 법무사 자격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으면 이제 겸업할 수 있어요. 변호사, 공인중개사 겸업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개설 등록은 안 돼. 그래서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이분들이에요. 공인중개사하고 이분들만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2번 보세요. 그 등록 기준 굽이 그렇게 있고 양가로 1번에 보면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 있어요? 자, DP 넘어가고요. 양가로 2번 그러면 법인 등록 기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분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등록기준, 법인 등록기준 그렇게 나눠서 써놨죠. 그걸 누가 다 썼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쓴 거예요, 이거. 이 중개사법은 제가 다 썼어요, 이 과목은. 우리 과목은. 기초교재 13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제가 열심히. 우리 괜히 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우리는 또 이거 써야 되고.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는 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본사에가 채점하러 가요. 채점.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지 나오자마자 오면 우리는 채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휴대폰으로 찍어갖고 전송을 하면 출판사에서 그걸 다 이제 타이핑 해가지고 우리는 또 채점을 해요. 그러면 한 2시간 빨리 나와. 가다반보다. 그럼 이제 그 정도 이제 빨리 배포를 하는데,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보세요. 이쪽이 이제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등록 기준이고, 여기는 누가 갖춰야 할 등록 기준이요? 법인.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이걸 개인으로 할 거예요. 법인 만들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걸로 할 거라고.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한가 봐봐. 일단은 공인중개사니까 자격증이 있다는 건 전제로 깔고 있죠, 지금? 이건 깔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보면은 뭘 갖추라고 나왔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그죠? 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엄청 길어가지고 막 중간중간 뭐가 들어가 있지만, 뭘 하고 할까? 사무소. 이 사무소는 중개사무소를 말하죠? 이걸 갖춰야 돼요. 자, 중개사무소를 갖춰야 돼. 세 번째 보다 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무소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그런 것이 이제 거기 중간중간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첫째 줄 보면 가설 건축물은 제된다고 나와 있죠? 가로 안에 첫째 줄. 가설 건축물은 제. 그럼 이쪽으로 보세요. 그게 가설 건축물 어떤 건축물 말해요? 아니, 이게 정식 건축물이 아닌 걸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까? 그래, 컨테이너 박스.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갖다 놓고 사무소 내면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를 해야지, 뭐 컨테이너 박스에다 중개사무소 낸다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보통 도로가에 지나다 보면 구두 수선 가게는 컨테이너 박스 많죠. 뭐 그런 건 있어. 근데 이제 중개사무소를 거기다 내놓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 뭐냐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하라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어디에 기재돼?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등기되지 않는 건물 있잖아요. 미등기 건물이라 그래요. 거기다 사무소를 또 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돼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미등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어. 건물을 신축을 하면 건물 새로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돼 있어. 그런 건물에다 중개사무소 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또 제기되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면 미등기 건물도 가능하다. 아주 좋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거기 끄덕끄덕 해봐. 아주 좋았어요. 처음에 말 잘 듣네. 맞았어요. 이제 건축물 대장에만 등재가 돼 있으면 등기가 아직 안 돼 있더라도 중개사무소를 낼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보통 이제 건축물 대장이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등기부로 또 올라가거든요. 누구 소유라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일단 등기가 안 돼 있더라도 사무소를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막상 사무소 어디로 다니잖아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돼. 여기는 장소가 너무 좋아. 주변 아직 사무소도 많이 없어. 중개사무소도. 근데 이제 신축을 했는데 과연 여기다가 중개사무소를 낼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사무소 어디로 다니면 여러분들 합격하고 그러면 미등기 건물도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 그럼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진 건물이 있어요. 그런 건물은 또 될까? 무허가 건물이라고 했죠. 무허가 건물 들어보셨죠? 네. 거기는 사무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불법 건축물 안 돼요. 무허가 건물은. 그러니까 등기가 되지 않는 건 가능하지만 무허가 건물 안 돼.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은 가능하고 무허가 건물 안 돼. 그럼 면적 제한이 있을까? 자, 몇 평 이상 갖춰야만이 뭐 등록을 해준다 뭐 이런 거. 면적 기준. 있을 것 같아? 대략 얼마? 대략 한번 찍어봐.
4평인가 돼? 최소한 4평은 같이 해야 된다. 어? 그렇게 짧은 걸 봤어요. 아, 짧은 거 봤어요. 그럼 2평짜리는 못 봤어요, 혹시? 아, 그건 못 봤고. 그래서 4평 정도, 3평, 4평은 본 것 같아? 아주 좋았어요. 규정이 없어. 그래서 1평짜리도 가능하고, 2평짜리도 가능하고, 3평짜리도 가능하고, 4평짜리도 가능하고, 10평도 가능하고, 100평도 가능해요. 면적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보면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아까 조그만 거 봤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조그만 사무실도 있고 큰 사무실도 있고 그래 관계 없어요. 1평이 돼도 관계 없어. 물론 이제 좀 좁아서 불편하긴 할 거예요. 불편하긴 할 건데 하여튼 면적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해됐어요? 자, 면적 제한이 있고. 그럼 또 어떤 문제가 뭐냐? 반드시 내 건물에다만 사무소 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소유 건물도 가능하냐? 다른 소유자 가능하죠? 그럼 뭐 하면 돼? 임대차 하든지 또 사용대차 하든지 빌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 반드시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동그라미 1번 내용이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 정리할게요.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들어와. 이게 가장 핵심이고 가설 건축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등기 건물은 된다. 뭐가 건물은? 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본인 소유가 아니야. 본인 소유도 되고 남은 물건 임대나 사용대에도 관계없다. 대부분 임대나 뭐 해서 빌려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사무소를 갖춰야 돼. 이걸 안 갖추면 등록을 안 해줘.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다가 사무소 내놓고 한다 안 돼. 등록을 안 해준다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이 사무소를 갖춰야 돼. 이게 거기 1번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뭘 받으라 했어요? 실무교육. 자, 실무교육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교육이란 단어 들어봤냐고? 안 들어봤어요? 그럼 지금 들어보면 돼요. 자, 우리가 중개업 하기 전에 받는 교육이 있어요. 중개업 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 실무교육이라고 했어요.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걸 받지 않으면 등록을 안 해줘. 그래서 이제 그 등록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이건 실무교육이라는 것은 중개업 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거든요. 그럼 어디서 자, 몇 시간 정도 받아야 되느냐, 언제 받아야 되느냐, 또 누가 실시권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죠. 자, 이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예요. 시도지사. 그냥 들어봐. 저 뒤에 나오니까.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교육을 안 시켜. 아니 도지사가 충남도지사가 바빠 죽겠는데 뭐 실무교육 시키겠어요. 다른 거 할 일도 많은데. 그죠? 그러면 이걸 위탁을 해요. 그럼 주로 어디서 위탁을 받아서 실시를 해요? 공인중개사 협회나 뭐 학교랄지 대학 같은 데 학교랄지 뭐 공기업이랄지 이런 데서 위탁을 받아서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협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요즘 많이 올라갈 거예요. 요즘 이제 합격자 이제 나오잖아요. 실무교육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실시하니까 빨리 신청하라고 막 홈페이지 팝업창 막 띄워. 그래서 이제 실무교육 대부분 이제 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실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실무교육, 그럼 몇 시간 정도 대략 받아야 될 거냐? 대략 몇 시간? 4시간 정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자마 싹 바꾸면 얼마나 좋아하겠죠. 아, 저녁 때까지. 한 8시간. 그래서 대략 몇 시간 정도? 8시간 정도. 그러면 얼마나 좋아. 하루만 튀어. 28에서 30.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그러니까 한 3, 4일은 받아야 돼. 그죠? 꽤 받아야 돼. 실무교육은 꽤 받아야 돼. 중개업 하려면 미리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럼 언제 받아야 되냐? 이제 이게 관심사죠. 언제 받아야 되겠어요? 자, 이게 등록 신청일이다 그러면 이걸 기준해서 1년 이내에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며칠이야? 오늘 14일이잖아요. 그러면 14일날 등록을 신청한다면 이전에 1년 이내에 이걸 받아놔야 된다고. 그죠? 미리 받아야 되는데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이내? 1년.
등록 신청일 전 몇 년이네? 1년. 미리 받아야 돼. 그럼 이제 나는 한 3년 후에 개업을 할 것인데 미리 친구가 받으러 가니까 미리 받으면 돼, 안 돼? 이건 또 받아야 돼. 왜냐면 기한이 1년 이내에 받아야 되니까 너무 오래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알아서 받아야 돼. 자기가 등록하려면 알아서 신청해서 받아야 돼. 그래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세 번째 줄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이내 그 지문 동그라미 자 시도지사 동그라미 실무 교육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죠. 등록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록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1년. 등록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1년. 몇 년? 1년 이내. 아, 이때 실무교육 받으라, 받지 말라? 받으라. 안 받으면 등록 안 해줘요.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뒷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3번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결격 사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결격 사유 먼스 X 이렇게 들어갑니다.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그럼 결격 사유는 아직 배웠어, 안 배웠어?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배울란가 모르겠어요. 잘 따라오면 배울 거고 못 따라오면 다음 주로 넘어갈 거고. 됐어요? 예, 아마 세 번째 시간에 할 거예요.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결격 사유란 뭐냐면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되고 파산 선고가 없어야 되고 징역형을 받지 않아야 되고 집행유예를 받지 않아야 되고 자 이런 결격 사유를 이따가 배울 건데 이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등록을 안 해줘. 근데 이분들도 자격증 취득할 수 있다고 이 앞주에 공부했죠.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등록이 안 돼. 그러면 이 결격 사유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등록이 됩니다. 이제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결격 사유라는 건 등록 후 결격 사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려면 갖춰야 할 등록 기준이에요. 별것도 없죠. 일단 자격증 취득하고 사무소 갖추고 실무교육 받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돼. 그럼 이제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등록하러 가고 싶어도 결격 사유는 다 없을 거예요. 지금 이거 다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건 해결됐고 사무소 내면 돼, 뭐 그죠? 실무교육 한 3, 4일 받으면 될 거고 뭐가 문제예요? 자격증이 문제. 이게 문제. 이것도 이제 공부 1년간 열심히 하면 돼. 그죠? 예, 합격하면 돼와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셔야 돼. 이게 이 점수가 쉽게 나올 것 같아도 또 그렇지 않아요. 문제 어렵게 나오면 또 어렵고 쉽게 나오면 또 금방 올라가는데 문제를 어렵게 내면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반복 학습이거든요. 자꾸 반복. 그래서 이제 자꾸 반복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해하는 게 급선무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이제 반복해서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가처할 등록 기준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그럼 이제 법인. 이 법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 회사 만들어갖고 중개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변호사를 또 법무법인 만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중개업도 법인 회사 만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새로운 여러분들 29회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주간반 위주로 법인 하나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 업계를 휘어잡자고. 그렇죠. 그렇죠? 예. 좋아. 우리 여기서 대표이사. 그렇죠. 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만들어갖고 전국에 탁 해서 부동산을 싹 휘어잡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보세요. 법인은 일단 자본금 얼마부터 시작해야 되냐? 5천만 원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란 말이 있고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있어요. 기니까 그냥 생략하고 협동조합. 이걸 설립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하든지 뭘 설립하라 그랬어요? 둘 중 하나를 설립해야 돼. 그러면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해야 돼?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도 회사 만들 수 있어요. 자본금 1,000만 원. 주식회사를 지은 거. 그러면 1,000만 원짜리 회사 가지고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회사는 설립할 수 있는데 등록을 안 해줘. 이게 중개회사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5천만 원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회사란 말이 있어요? 상법상 회사. 그럼 상법상 회사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종류 정도는 알아야 돼요. 구체적인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주식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유한회사가 있고, 유한책임회사라고 있어요. 유한 무슨 회사? 책임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합자회사가 있고, 한명회사라고 있어요. 한명회사. 그래서 회사 종류가 총 몇 가지?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책에 나와 있죠? 회사 종류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든 이런 회사 아무거나 설립하면 돼. 그럼 요즘 가장 발달된 회사가 무슨 회사? 주식회사. 그래서 주식회사 설립하면 돼요, 여러분들요.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자금 5천만 원 가지고 한 설립해서 법인 하나 만들자. 의기투합해갖고 한 3명 어울려가지고 자본금 2천 그래갖고 금방 6천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 하나 만들자. 그래갖고 법인 만들어서 중개업할 수 있다고. 그죠? 근데 여기서 상법상 회사는 영리법인이에요. 무슨 법인? 영리법인.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안 돼요. 이 비영리법인은 안 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도 영리회사거든요. 영리조합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가로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그건 또 왜 안 되겠어요? 이것도 영리 아닌 걸 목적으로 하거든요. 예,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입니다. 제외. 그냥 협동조합이 되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돼요.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해야지 비영리 목적은 안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비영리 법인도 안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 몇 조라고 나왔어요? 법 14조 업무라고 했어요. 그럼 14조가 뭐예요? 우리 법 14조가 뭐가 들어있을까? 우리 법 14조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이 14조가 뭐냐면 중개업하고 중개업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 두 번째 줄 중개업을 필수적으로 연결 목적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6가지 겸업이 있어요. 이걸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돼. 6가지 겸업이 나와 있어요. 그 6가지 업무 동그라미. 이걸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돼. 자, 이게 잘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보세요. 자, 여러분들 공부 안 해도 이거 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요. 중개업 한다는 건. 근데 중개업은 당연히 해야 되고 6가지 겸업할 목적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럼 잘 봐보세요. 우리 회사는 중개업은 하되 겸업은 일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등록을 신청합니다. 우리 회사는 중개업은 하되 겸업은 하지 않겠다. 이제 겸업이 뭐냐면 6가지가 있어요. 뭐 부동산 개발하는 상담을 한다 할지, 그죠? 뭐 분양 대행을 한다 할지, 이게 겸업할 수 있는 업종들이거든요. 겸업을 아예 하지 않고 이것만 하겠다 그러고 신청을 해요. 그럼 등록을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등록을 해줘. 해줘. 무엇은 있으니까. 중개. 이 중개회사가 당연히 중개업이 주 목적이니까 당연히 등록을 해줘. 그럼 이건 해준가 보세요. 중개업은 하되 이 상담업을 한번 하겠다. 이 상담은 6가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등록을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해주지. 이것도 중개업을 등록을 해줘. 그럼 우리 회사는 중개업은 하지 않고 상담만 하겠다. 이건 등록해줘, 안 해줘? 겸업은 들어있잖아요. 근데 중개업이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해줘. 그러면 등록을 안 해준다는 걸 줄여서 등록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는 O니까 여기는 그렇지, X. 이게 키포인트. 등록 원스 X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제 이 겸업 업종은 해줘. 그죠? 그럼 이건 해준 거 보세요. 중개업도 하고 건설업도 하겠다. 이 건설업은 이 6가지 속에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럼 중개업도 하고 나는 우리 회사는 건설업도 같이 하겠다. 등록해줘, 안 해줘? 그건 안 해줘.
이게 중개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 겸업 6가지 속에 들어간 것만 등록을 해줘요. 물론 겸업 안 해도 관계없어. 그죠? 중개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두 가지, 두 번째 요건이 이걸 갖춰서 등록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뭐냐면,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표자는 자격증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공인중개사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회사 보면 대표자가 있어, 없어? 대표이사. 대표이사 있죠? 사장. 우리가 말하는 사장들. 대표자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 다 자격증이 없어도 되거든, 임원 중에서. 일부만 있어도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자본금을 가장 많이 투자했어,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자본금 5천만 원 투자할 때 자기가 가장 돈을 많이 투자했다고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나가 대표자 하겠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대표자는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이제 대표자를 포함이라 그랬어요? 제한입니다. 글씨 잘 안 써져. 자, 대표자를 제한. 자, 임원, 사원, 몇 분의 1? 3분의 1만 자격증이 있으면 돼요. 자격증 다 없어도 된다고. 자격증 다 없어도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임원하고 사원 개념 잡을게요. 임원이 누구고 사원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 임원은 누구를 말하냐? 아까 회사 종류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주식회사, 요한회사, 요한책임 정리할게요.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렇게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가 임원들이 있어요, 임원들. 주식회사, 요한회사 임원, 여기는 임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임원이 누구냐? 이사, 감사를 말해요. 누구를 말한다?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주식회사 같은 감사를 필수적으로 둬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임원이에요, 임원. 이사, 감사. 뭔사? 경영진들, 경영하신 분들. 이사, 감사를 여기서 말하는 임원이고, 그러면 이 사원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사원. 여기서 말하는 사원. 소속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 일반 우리가 말하는 직원들? 네, 좋았어요, 여기는. 모르죠? 빨리 컨닝 해봐. 임원이 아닌 소속된 직원들 다 누구나 아주 좋았어. 그렇게 하면 틀린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사원이란 것은 이 회사들 있잖아요. 합자회사, 한명회사는 사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원은 이 중에서 어떤 사원만 끼냐? 무한책임 사원만 여기서 말하는 사원. 그럼 이것도 잘 모르겠죠? 예, 무한책임 사원만이 여기서 말하는 사원을 말해요. 그러면 합자회사는 유한책임 사원도 있고 무한책임 사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사원들이. 그러죠? 한명회사는 전부 다 무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원이. 그러면 이제 무한책임 사원이란 무한적으로 책임을 질 사람. 회사가 재산에 빚을 많이 져갖고 돈이 없다라면 개인 재산까지 털어서 다 책임을 질 사람이야. 회사 재산뿐만 아니라 개인 재산까지 다 털어서 무한적으로 책임질 사람. 그렇죠? 이걸 무한책임 사원. 유한책임은 자기 유한 한도 내에서만, 자기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질 사람. 이걸 유한책임인데, 이 주식회사 같은 건 다 유한책임이거든요. 회사가만 해도 자기 주식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잖아요. 자기 주식만 날아가는 거지. 그러잖아요? 다 유한책임들이거든요, 여기는. 근데 이제 합자 한명회사는 합자는 유한책임 사원도 있고 무한책임 사원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오로지 무한책임 사원만 말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소공이나 이런 보조원을 의미한 건 아니에요. 여기도 임원하고 비슷한데, 책임질 사람이니까 그 중에서도 무한적으로 책임질 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경영자나 비슷해요. 임원하고 비슷한 거야.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일반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됐어요? 물론 뭐 이 회사들은 혼자서 뭐 사장도 되다가 직원도 되고 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주식회사로 보면 임원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보통 일상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임원하고 사원 몇 분의 1?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3분의 1만 자격증입니다. 그러면 임원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많이 해. 질문이 다른 게 없어. 동그라미가 뭐냐. 이게 질문이거든요. 이 동그라미 뭐겠어요? 비슷한데 아니고. 자, 여기는. 잘 모르겠죠? 오, 그렇지. 때로는 사무소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아니야. 우리 저기. 아니고. 그렇죠. 임원. 임원 맞히기 어렵죠? 이것도 맞히기 어려운데 10명이야. 동그라미 임원이면 근데 얼마나 어려운 거야. 이게 진짜 고난이도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표자는 한 명 있다 그러면 한 명이라 가정하면 그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럼 몇 명 남았어? 9명. 그러니까 대표자를 빼고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몇 명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 3명. 그러면 총 몇 명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 응? 4명 있어야 돼. 대표자는 무조건 자격증이 있으니까. 말이 없더라도. 총 4명에서 그러면 6명은 자격증 없어도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요.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 임원도 될 수가 있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격증 없는 임원은 돈을 자기가 많이 투자했더라도 이분들은 대표자가 돼, 안 돼? 안 돼.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하나? 이 앞제 우리가 소속공인중개사 배웠잖아요.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 근데 소속공인중개사 종류는 2가지라 그랬잖아요. 직원으로서, 고용인으로서 소공하고 임원, 사원으로서 소공. 기억나요? 그러면 여기서 자격증이 있는 임원들은 뭐하고 같아요? 소공이야. 이거 임원인 소속공인중개사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그럼 보조원하고 똑같이 취급이 돼. 그 말은 보조원처럼 취급이 된다고. 그럼 그 말은 이분들은 계약서 써, 못 써? 못 써. 여기는 써. 같은 임원이지만 보조원처럼 취급이 돼가지고 계약서를 못 쓰고 여기는 계약서를 쓰고. 이런 원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 자격증 없어도 되고 몇 분의 1? 3분의 1. 자, 그 다음에 뭔 다음에? 그 다음에 좋았어요. 임원, 사원, 전원의 또 동그라미. 임원, 사원, 전원이 무슨 교육을 받으라 그랬어요? 실무교육. 그 분사무소 설치하면 책임자인데 그것은 나중에 보기를 하고 분사무소는 생략하고 나중에 나오니까 임원, 사원, 전원의 또 동그라미.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그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실무교육을 미리 받으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임원 몇 명이에요, 지금? 몇 명이 실무교육을 받으라는 소리예요? 10명 다 받으라는 소리예요. 자격증 있든 없든 관계없어. 그러니까 여기 이 법인으로 갈 사람들은 자격증 있든 없든 임원으로 된 사람은 또는 합자 한 명에서 사원, 무한책임 사원들은 무조건 실무교육 받아야 돼. 무조건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등록 신청일자 1년 이내에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 키 포인트는 전원이 핵심. 뭐가 핵심? 뭐가 핵심? 전원이 핵심이다. 그 말이다. 그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도 이제 사무소 가출할 있죠? 어디에 기재돼? 그럼 아까 내가 사무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서 설명했죠? 법인도 똑같아요. 건축물 대장이 기댄 건물에 사무소 두라. 그러면 가설 건축물에는 돼, 안 돼? 안 돼. 미등기 건물은? 돼. 무허가 건물은? 안 돼. 반드시 본인 소유가? 아니야. 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똑같아요. 법인도 사무소를 갖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원, 사원, 전원. 여기도 전원 동그라미. 임원, 사원, 전원이 뭐가 없어야 돼?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전원 동그라미, 멍구라미. 어떻게? 진하게. 그러면 이 10명 중에서 1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빼버리든지 바꾸든지 해야 돼. 바꿔서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빼버리든지. 그렇죠? 최소 임원만 갖추면 등록을 해주거든요. 최소 임원이 있는데 주식회사 하는 건 최소 임원이 4명이거든요. 물론 이제 1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4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원만 갖추면 빼버려도 돼. 10명이니까 있는 사람 빼버려도 된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이제 등록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법인 만들어서 할 수 있어. 몇 명이 어울려서 우리 회사 하나 만들자. 만들라고 중개를 할 수도 있다, 없다?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한 것이 저쪽이고. 자, 그래서 이제, 등록 기준이 뭔지 대충 감 잡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이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일단 자격증 취득하기 급선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배웠고, 그럼 뭘 배우러 들어가요? 등록? 그건 이제 어디다 등록할 것인가 그걸 배우러 갑니다. 이거. 등록 관청 배우러 갈 건데, 그러면 등록은 어디다 해야 되냐?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하러 가야 돼.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이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 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자, 사무소를 들어가 있는 지역,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천안에 살고 계시죠? 서울 강남에다 사무소 내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면 누구한테 등록하러 가야 돼? 강남구청장이요.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는 일반 시를 말해요. 서울시를 말한 게 아니에요. 시도 할 때 시가 서울시, 광역시를 말하지. 그러면 여기 강남구청장한테 가거든요. 구청장. 그죠? 구청장.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치구가 있는 시도 있고 비자치구가 있는 시도 있어요. 자치구란 건 자치단체 성격이 인정된 구고, 비자치구란 것은 자치단체 성격이 없는 구예요. 그러면 자치구, 그러면 어떤 데가 자치구예요? 우리나라에서? 특별시하고 광역시만 자치구야. 그러면 종로구는 자치구요, 비자치구요? 인천광역시 남구는? 부산시 해운대구는? 특별시, 광역시는 다 자치구들이야. 그러면 천안시 서북구는? 천안시 서북구는 자치구요, 비자치구요? 비자치구요. 왜?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광역시 아니죠? 그럼 비자치구야. 그러면 이 자치구는 전부 다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야. 구청장한테 등록하라고 하면 돼. 강남구청장, 종로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그죠? 그러면 천안시 서북구에다 등록할 때는, 서북구에다 사무소 넣을 때는 서북구청장한테로 가야 될까? 천안시장한테 가야 될까? 시장? 왜? 그러면 틀리다 이 말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천안시, 서북구, 동남구 다 비자치구들이잖아요. 예, 그죠? 네. 그러면 비자치구지만 구가 있으면 전부 다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야. 그 박스 안에 나와 있죠? 박스 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안시장한테 가면 안 돼. 가도 되지만 천안시장이 바쁘다고 도망가 버려요. 가르쳐주도 안 가. 안 가르쳐줘. 왜? 자기도 모르니까. 구청장한테 가야 돼. 구청장한테.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가 있으면 누구한테 등록하라고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시장은 뭐 할 때 필요해요? 다 구청장한테 가면 되는데. 뭐 할 때 시장이 등록관청이 될 수 있어요? 구가 없는 시.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가 아예 없어. 그러면 인근에 어디 있어요? 아산시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산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아산에다 등록하러 갈 거 아니에요. 아산에다 사무소 낼 때.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아산 시장한테 가야지. 구가 없는 시는 전부 다 시장이야. 그러면 천안시 서북구에서 등록하려면? 서북구청장. 아산에다 등록하려면? 동남구에 등록하려면? 동남구청장. 아산에 하려면? 아산시장. 그래, 간단해요. 그러면 군에다가 사무소 내려면? 군수한테 가요, 군수. 군수가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에다 사무소 내려면 군수한테 가면 돼.
그래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가 있으면 전부 다 어디로 가? 거잖아. 구가 없을 때만 시. 구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구가 있는 시가 많을 것 같아요? 없는 시가 많을 것 같아요? 없는 시가 훨씬 많아요. 있는 시도 꽤 되지만 있는 시도 꽤 되거든요. 없는 시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없는 데는 시장, 군 단위는 군수.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 여러분 이제 서부구청장 이런 데다. 천안은 다 구청장한테 가야지. 비자치구지만 구가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 등록 관청 배웠어요. 아, 어디다 등록하러 갈지 대충 알았죠? 옛날에는 허가제 있을 때는 이게 허가관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슨 관청? 등록관청. 등록해야 되잖아요. 중개할 때 등록하고 영업하라 그러잖아요. 등록관청. 되게 쉽죠? 그쵸? 쉬워, 어려워. 되게 쉽죠? 아, 그치? 그렇죠? 이제, 그럼 이제 등록하러 갑니다.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청은 누구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가능하다. 이 두 분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 교재 소공은 제외한다 이 말 나와 있죠? 밑줄 보시고 공인중개사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할 수 없다. 반대하면 반대로 해석하면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원리가 들어갑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등록이 가능하다. 소공은 제외된다. 그럼 아까 누구도 제외된다 그랬어요? 아까 또 누구도 제외된다 그랬어요? 변호사. 변호사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소공 밑에 적어. 변호사도 같이 안 된다고. 그럼 뭐 고민하고 있어. 변호사 안 돼. 그래서 혹시 변호사 계세요 여기? 변호사? 그래서 공부하러 오시면 없어요? 네, 좋아요. 그렇죠. 아, 와. 저 법무사들은 공부하러 많이 와. 변호사는 본 적이 없는데 모르지. 조용히 다니시면 법무사는 많이 와요. 이제 그분들도 이제 법무사 자격증도 있으면 뭐 공부 민법하고 공시법은 잘해요. 아니, 등기법만 공시법 중에서 나머지는 잘 몰라. 그러니까 또 공부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여기까지 공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등록을 신청할 때 그냥 가겠어요? 수수료 납부해야 돼요? 수수료인데 지방자치단체 밑쪽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과정은 수수료 납부하라 그랬죠? 그럼 지방자치단체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지단. 저는 지단이라고 써요. 언제 다 못 쓰니까 지정당. 이걸 지방자치단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 앞뒤에도 공부했지만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시도고 기초자치단체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도 조례도 있고 시군구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등록을 신청할 때는 어떤 조례를 따라야 돼요? 이때는 시군구 조례를 따를까 시도 조례를 따를까? 시군구 조례입니다. 억지로 내가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등록은 어디 있다 해요? 시장, 군수, 군청장한테 등록하러 가죠. 그러면 시도 조례가 맞겠어요? 시군구 조례가 맞겠어요? 시군구 조례가 맞잖아요. 뭔 소리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앞주에 배울 때 자격증 재교부 공부했죠? 자격증 잃어버리면 재교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서 재발급 한다 그랬어요? 시도지사한테 한다 그랬어요? 어떤 시도지사한테 재교부 한다 그랬어요? 이 앞주에 배웠어. 책에 나와 있어. 어떤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등록? 그렇지! 저거야, 저거. 어디서 감남에서 땄는지, 서남에서 땄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딴 곳에 자격증 교부했던 곳에서. 아이, 그 앞에지, 봐봐. 거기 19페이지, 마지막 제줄. 19페이지 마지막 제줄 그거 보면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적어놨어. 저거 밑줄 그어졌어 안 그었어? 그어졌죠? 근데 몇 주 지났어요? 1주. 기억이 없으신 분이 90%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진도가 나가면 앞에 보고 깡그리 여기는 배워가고 여기는 잊어먹고.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잊어먹어. 잊어먹고, 앞에 배운 건 잊어먹고, 새로 배우고. 내일은 또 다른 과목 그러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지. 그래서 한 번 받고는 기억이 돼, 안 돼? 안 돼. 최소한 10번은 봐야 돼. 시험 보러 가려면 어느 과목이든지 전 범위를 10번을 봐야 돼. 전 범위를. 어차피 시험은 전 범위 나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한 바퀴 돌면은 2개월이 가버리죠? 또 한 바퀴 돌면 또 2개월이죠? 2개월씩 계산해봐. 많이 남은 것 같아도 5번, 6번 밖에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 번 봐야지 기억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시군구 절해요. 이게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시장구수 구청장이 관할하면 시군구 절해고, 시도지사가 관할하면 시도절해야. 그럼 이거는 등록관청이 시장구수 구청장이잖아요. 이게 시군구 절해야. 시군구 절해라고 두 번째 나와 있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진짜 문제예요. 시군구 절했는데 두 번째 후단 세 번째 줄 자치구인 구를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자, 봐봐. 여기서 예문을 알아야 돼. 천안시 서북구는 자치구라 그랬어요? 비자치구라 그랬어요? 비자치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방금 우리가 배웠죠? 등록관청이 누구한테 등록하러 간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등록하러 간다 그랬어요? 방금 배웠잖아요. 누구한테가? 왜 대답 못해? 구청장이라고 방금 해놓고 죽여. 구청장한테 등록관청이 구청장이야. 그럼 이때 수수료 납부해야 돼. 등록할 때 뭘 납부해야 돼? 그러면 서북구 조례를 따라야 될까? 천안시 조례를 따라야 될까? 일단 충남도 조례는 아니야. 시도가 아니니까. 시군구니까. 천안시 조례를 따라야 돼. 서북구 조례를 따라야 돼. 천안시? 왜? 자치구 아니니까. 조례가 없어. 조례란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부득이 천안시 조례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헷갈려. 한 바퀴 돌아오면 여기서는 구청장이라고 설명해놓고 여기는 시조례는 자꾸 헷갈린다고. 그래서 이제 그 자치단체 구의를 의미한다. 저걸 말하는 거예요. 서북구는 비자치단이니까 구조례가 없으니까 천안시 조례를 따른다. 그 뜻이라고. 저걸 잘 알아야 돼. 한 바퀴 돌아오면 또 저거 뭐 대답 구조례 또 그래. 천안시 조례. 그러면 종로구 같은 경우는 서울 종로구는 자치구죠. 그때는 종로구 조례가 맞아. 종로구청장이고 종로구 조례가 맞아. 근데 비자치구는 구청장은 등록관청이 맞는데 조례는 천안시 조례. 왜? 구는 조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비자치구. 그래서 그래요. 이해됐어요? 네. 우리 과목 이런 게 다 시험 문제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록 관청하고 등록 신청에 대해서 몇 가지 공부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아, 해봤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1시간이 흘렀어. 그럼 우리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 돼. 그렇지. 저게 정답이야. 정신 없어 지금. 네, 시식 갔습니다. 시식. 네, 시식 갈 것대로 들어갈게요.